안녕하세요. 지난 방학 때 생겼던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늦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대학교 입학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군입대를 하여 얼마 되도 않는 군인 월급도 모으고 저녁 후에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해가면서 학비를 모아 결국 늦게나마 원하던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력 때문인지 그 어떤 일을 해도 거의 다 해본 일이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에는 정말 아무 곳에서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시켜주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열중하고 싶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은 계속 나아지질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29살이 되도록 여자 경험 한 번 없는 총각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일터에서 만난 40대 유부녀와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당시 모자란 학비 덕분에 아르바이트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일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죠. 저는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태까지 쌓아온 알바 경력 덕분에 저 일 전부 다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여름은 한참 성수기 때라서 일손이 모자란 식당에서는 대규모로 아르바이트를 추가 채용했습니다. 저는 경력을 인정받아 새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교육을 담당하게 되자 방학 동안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도 매니저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돈을 더 준다 니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의 가게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하기에 정말 바쁘더라고요. 회전이 중요한 바쁜 식당이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포장했지만 완전히 다 배우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가끔은 2사람, 3사람 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홀서빙을 담당하던 그녀였습니다. 나이는 40살 저보다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녀였지만 처음 일하는 사람이라고 출근한 날에 찾아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저와 나의 차이가 그만큼이나 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 아줌마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단 하나 웃을 때 입가 주변에 생기는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자연스러운 보조개같이 보였으니까요. 홀서빙 일이 안 어울릴 것만 같은 모습에 저도 속으로 저분이 홀서빙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게 되어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저야 그 무렵부터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기 때문에 비록 또래 여자친구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나이 어린 여자들과는 잘 친해지진 못하더라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쉽게 친해지는 능력 같은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하고는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성수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 가게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시절에는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조금 친해졌다고 은근슬쩍 저에게 말을 편하게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당시 직급상 매니저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진무구한 눈으로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데 미모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서글서글함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유부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흠씬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녀와 같이 일을 한 지 2주째쯤 되었을 때 그날은 성수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이었는데도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이래저래 그날 하루를 정신없이 넘기고 전부 다 녹초가 돼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녀가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뜬금없기는 했지만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고생했다는 의미로 해준 포옹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퇴근할 때만 되면 매번 계속해서 포옹을 해줬고 일하는 도중에도 가끔씩 안 바쁠 때 눈이 마주치면 쪼르르 다가와서 살짝 포옹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스킨이 자연스러운 분이구나 했습니다. 성수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단합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알딸딸하게 취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저에게 포옹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집에 오면서도 자꾸 그녀 생각에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녀가 술 취하면 아무한테나 뽀뽀를 해주는 그런 술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다음 날은 그녀가 쉬는 날이었는데 자꾸 일하면서도 그녀가 생각나고 안 보이니까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녀가 출근을 했는데 괜시리 오늘도 그녀가 또 뽀뽀를 해줄까 일하는 내내 상상이 되고 설레더라고요. 역시나 그날 퇴근길에도 그녀는 제게 가벼운 포옹을 건네며 이마에 살포시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집에 가는 길 내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혹시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마침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보니 유부녀의 로맨스를 담은 재연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날은 혼자서 부푼 마음에 밤새 달아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모가 출중한 그녀였는데 그러고 다음 날부터는 일하는데 그녀가 더욱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아직 20대인 제가에 둘 달린 유부녀에게 감정을 품는 게 정상인가 싶으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녀가 저에게 스킨십을 해주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걸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스킨십에 아쉬운 기분이 컸더라고요. 그날 밤에 일어나면 그녀가 있는 곳을 힐끗거리면서 언제쯤 포옹해주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저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몇 일이 지난 다음에 그녀를 창고로 데려가서 오늘도 포옹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는 듯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에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저를 아래서 위로 올려 쳐다보더라고요. 한쪽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래서요 라고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의외의 대답을 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런 그녀의 대답을 듣고는 그러니까 더 자주 안아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반응은 더욱 더 의외였습니다. 직업 매니저로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남자 대 여자로 하는 말인가요? 그녀가 말하는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 대 여자면 부담스러워서 안 해주는 거고 아르바이트라면서도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뜻인가 싶더라고요. 괜히 그녀의 행동에 쓸데없이 의미 부여해서 제가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네. 저를 매일매일 안아주시는 게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침을 꿀꺽 삼키더니 한껏 상기된 얼굴로 시키는 대로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니 뭔가 뻘쭘하고 부끄러워져서 그럼 이따가 볼게요 라고 말하고 등을 돌렸는데 그녀가 뒤돌아선 저를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등 뒤로 그녀가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그녀에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날은 들뜬 채로 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제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하고 있어 라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팔 한쪽을 살짝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쪼르륵 뛰어와서 제 팔 안쪽으로 쓱 안겼습니다. 10살이나 연상의 여인이 제가 시키는 대로 부를 때마다 와서 껴안아주는 기분 아실만한 분은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퇴근 시간에는
매번 다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저를 기다렸다가 저를 껴안아줬고 일하면서도 보는 눈이 없을 때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진한 포옹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학교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름밤이었습니다. 일터의 성수기도 끝났고 애초에 성수기 동안만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게 된 사람들도 일터와 이별할 때가 되었죠. 사장님이 올여름 고생했다면서 이번엔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전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저만 20대고 나머지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어른들이었죠. 저 빼고 다 터울이 비슷하니 술자리에서 다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혼자 구석에서 술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신호를 보내는데 보는 눈이 많은지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만 노리면서 1차 회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2차로 노래방으로 옮기게 되었죠. 노래방에 도착하니 문득 드는 생각이 어차피 저도 단기로 일하는 사람이고 같이 그만두는 마당에 더 이상 매니저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막내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흘러나오는 노래가 트로트든 블루스든 분위기를 띄워준다고 탬버린만 쉬지 않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앉아있는데 사장님까지 계시고 보는 눈이 많으니 대놓고 그녀와 즐길 수는 없고 탬버린 소리가 끊기면 괜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왼손으로는 그녀의 뒤를 붙잡고 반대쪽 손으로 탬버린만 흔들어댔습니다. 회식 자리 내내 그러고 있으니 팔뚝이 다 아프더군요. 무언가 아쉬워하는 그녀의 눈빛이 애처로워 보였지만 사람이 많은지라 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회식이 끝나고 그녀와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고 그녀와 나란히 걷고 있었죠. 걸으면서 그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름 아르바이트가 끝나도 그녀와 인연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막대한 부분이 기분이 안 좋았다면 사과하고 싶다고요. 유부녀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가끔 봤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어 말하길 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그녀의 실수를 나무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며 그녀를 리드해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둘째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고 하니 모자란 생활비가 부담이 되었고 남편도 거기서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알바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제가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터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남편보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저에게서 더 매력을 느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인지 그녀에게 그렇게 매력적이면 지금 나한테 뽀뽀를 하라고 말을 해봤죠. 그러자 그녀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까치발을 들어서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연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유부녀인 건 저에겐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저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그녀는 일하는 곳에 남아 일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그녀를 애인으로 대해준 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대할 수 있는 직책이 사라진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이별을 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다시 성수기를 맞아 그 식당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도 물어봤지만 제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녀도 그만뒀다고 말할 뿐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짧지만 저의 첫 번째 로맨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순종적이었던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연상의 그녀가 가끔은 생각나네요.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사연 적어 보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